지금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로 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앱의 버튼 하나로도 구조를 요청할 수 있죠. 접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당신의 위치와 상황은 곧바로 전파됩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와 제도의 시간, 그리고 보호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우선 112 전화나 문자 또는 112 신고 앱으로 상황을 알리면 통합상황실에서 접수 요원이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즉 장소 상황 특징이 가장 중요하죠. 말로 설명이 어려우면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앱을 사용하면 위치와 사진 영상이 함께 전달되어 출동 결정이 빨라집니다. 이때 접수된 정보는 관할 순찰팀으로 즉시 전파되고 위험도에 따라 코드 분류가 올라가면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신고에는 별도의 스토킹 코드가 부여되어 같은 사람의 반복 신고가 자동 연계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휴대폰 화면을 보지 못하게 할 만큼 위협이 크다면 112 문자 신고가 선택입니다. 주소 또는 랜드마크, 지금 벌어지는 일 가해자 특징을 짧게 적어 보내세요. 모두 서울지방청 허브로 모였다가 관할로 즉시 지령됩니다. 위치가 정확할수록 출동 시간은 짧아집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놓고 안전을 확보하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흉기가 보이면 제압과 격리가 우선입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급과 병원 이송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은 증거 보존입니다.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CCTV 동선을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신뢰하는 사람과 동석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 상황과 향후 절차는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가정폭력처럼 반복 지속 위험이 있으면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즉시 긴급 응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 분리, 주거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장치를 걸죠. 이 조치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현장에서 먼저 실행되고 곧바로 검사에 보고되어 법원의 사후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반복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원하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면 경고를 넘어 100m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나아가 2024년부터 가능해진 가해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강력 조치가 포함됩니다. 위반 시에는 구인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억제력이 큽니다. 잠정 조치가 결정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경찰은 즉시 집행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도 검사 신청 또는 경찰의 요청으로 임시 조치가 가능하고 주거직장 100m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격리 등이 법원 명령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어기면 추가 처벌이나 유치 청구가 뒤따릅니다. 법적 조치만으로 불안이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경찰은 신변보호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연계, 전문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 장치 대여, 필요시 경호 지원이 포함됩니다.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112 상황실과 바로 연결되어 위치가 전송되고 접근 경보와 긴급 출동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 구성이 달라지고 점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의료 포렌식 법률 지원이 함께 필요할 때는 분야별 원스톱 창구로 연결합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24시간 상담과 의료, 수사 지원, 법률 상담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 아닌 강력 범죄 피해, 전반의 트라우마 지원은 스마일 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임시거처,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연결이 필요하면 여성 긴급전화 1366번으로 통화, 24시간 안내와 보호 연계를 돕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진술과 증거가 모이고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조사 방법이 조정됩니다. 미성년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는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공간과 방식이 조정되죠. 이때부터 알 권리가 작동합니다. 사건 접수 배당, 기소 여부, 공판 개시, 재판 결과 등 핵심 형사 절차 정보가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2025년 도입된 시스템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도 받아볼 수 있어 피해자와 대리인이 제때 절차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가해자의 구금 출소 같은 신병 정보는 신청 시 통지됩니다. 이 시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연계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형사 절차 법률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 변호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되었습니다. 범죄는 마음만 다치지 않습니다. 생계, 장래, 치료에도 현실적 비용이 들죠. 국가의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를 통해 사망 중상해 장애 피해에 대해 유족 구조금과 치료비, 장례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급액이 인상되고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일부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생활비약자금, 임시 주거 같은 실질 지원을 조율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법률, 심리, 의료, 고용복지까지 한 번에 연계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리 회복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스마일 센터는 PTSD 불안 우울에 대한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 대상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직장 복귀나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반드시 연결해 주세요.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는 재판 진행과 함께 조정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가해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가 가능해졌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해자 근접이 문자로 통지되는 시스템이 운용 중입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법원 명령 위반으로 즉시 제재가 이어집니다. 판결이 끝나도 보호는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할 경우 출소 석방 통지를 신청해 가해자의 신병 변동을 통지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 신변 보호를 재가동합니다. 이때도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위치 추적 장치 대여 등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한편 검찰과 법무부는 형사사법 포털 모바일로 사건 처리 상황을 조회 통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정보를 놓치지 않게 돕습니다. 피해자 가족 역시 지원의 대상입니다. 장례 지원과 심리 상담, 자녀 학업 지원, 생계비, 주거 지원이 연결됩니다. 가장에게 벌어진 범죄가 곧바로 가족의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구조금지원센터 스마일 센터의 상각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증언이나 진술을 해야 할 때는 진술 조력인과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2차 피해가 우려되면 분리 동성과 비공개 절차가 조정됩니다. 신고 직후 휴대폰에 112 신고 앱을 설치하고 위기 때는 전화 문자 앱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문자 신고라면 장소 상황 특징 3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 24시에서 72시간 경찰에게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 신청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접근 금지 범위와 통신 금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스마트워치나 한라인 연결을 요청하세요. 1주에서 4주 해바라기 센터, 스마일 센터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동시에 연결하세요. 의료 심리 법률 생활 지원이 속도를 냅니다. 자동 통지 시스템에 등록해 수사 재판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선고 이후 출소 통지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신변 보호를 연장하세요. 회복 프로그램은 선고 이후가 오히려 본게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고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어떤 시간이 열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접수, 출동, 긴급조치, 잠정조치, 신변보호, 의료심리법률 지원, 구조금, 그리고 통지 시스템까지. 이 일련의 절차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과 회복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이미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면 기억해주세요. 당신이 혼자서 버틸 이유는 없습니다. 112 전화, 112 문자, 112 앱,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와 스마일 센터, 1366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